옛날 19세기 말 무렵이었다고 한다. 유럽 어느 곳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주위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큰 집에 살았다. 그 누구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 그의 곁에는 늘 여자가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헤어져 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얼마 뒤 그 남자는 전쟁에 나서게 되어 그 집은 빈집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느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집의 뜰에는 완전히 밀봉된 7개의 드럼통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 이사온 이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도 몰라서 그 드럼통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중이다 보니 석유는 너무나 귀했고 그 드럼통에도 석유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은 그 드럼통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엄청난 냄새에 토할 수밖에 없었다. 안에는 마치 젤리처럼 떠오른 썩어버린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바로 경찰이 와서 시체를 드럼통에서 꺼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손을 잡고 끌어내려 했지만 살점이 떨어져 나가 샛노랗게 변한 뼈가 드러나고 썩은 살점이 지면에 너덜너덜 흩뿌려졌다. 배에 손을 댔더니 그대로 내려앉아 거무칙칙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다. 7개의 드럼통에는 모두 물에 잔뜩 부른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내친 김에 뜰 전체의 수색에 나섰고 뜰에 묻혀있는 15구의 시체를 발굴해냈다. 모두 여자의 시체였다. 경찰은 시체를 마을 광장에 늘어놓고 시체의 신원을 아는 사람이 없는지 탐문했다. 수사 도중 이전에 그 집에서 살던 남자가 신문에서 아내를 모집하는 기사를 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내를 그 집에 데리고 가서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남자 본인이 전사한 탓에 결국 사건은 여기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있을 리 없는 손. 나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감기에 걸립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걸쳐서 그것도 39도를 넘나드는 고열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6, 7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였습니다. 그날 나는 밤중 갑자기 심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역겨움. 몽롱한 정신으로 화장실로 뛰어들고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그날 학교를 쉬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던 탓에 이런 고열은 처음 겪는 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 나는 집에서 아파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체력은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부자리 속에서 혼자 끙끙 앓으며 아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할 체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왼쪽 어깨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손이 있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는 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내 왼쪽 어깨에 느껴지는 손의 감촉은 생생했습니다. 기억으로는 마치 젊은 여자의 손 같았습니다. 그것이 가볍게 내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손을 어깨에서 힘껏 뿌리쳐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 내 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오셨습니다. 그 손을 보고 난 뒤 급격하게 열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도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은 아마 조상님의 손이었나 보다
너를 도와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만 믿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영감이 강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네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매년 이맘때가 되면 무서워집니다. 고열에 시달리면서 몽롱해졌을 때 올해는 손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만 하게 됩니다. 몇 명.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유구는 그날 야근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행히 막차를 탈 수 있었다. 차 안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의자에 앉아 피로 때문에 무심코 잠이 쏟아져 졸게 되었다. 거기서 유구는 잠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전철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아이 2명이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몇 명 정도로 할까? 7명이 좋아. 전부 13명 있어. 그럼 9명으로 할까? 어째서인지 유구는 아이들이 무엇인가 못된 장난을 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놈들, 1명도 안 돼. 그렇게 말한 순간 유구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전철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창밖으로는 전철 위의 전선에서 불꽃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충격은 있었지만 한 번에 쾅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자전거로 힘차게 달리는 것 같은 덜컹거림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열차의 탈선으로 인한 사고였다. 열차는 그대로 선로 옆의 주차장에 돌진해서 건물 바로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도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유군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에게 사정 청취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전철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13명이었다고 한다. 동반 자살. 한밤중에 드라이브 중이었다. 호수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전방에 통나무 같은 물건이 보였다. 위험하다 싶어서 속도를 줄여 피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쓰러진 여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는 남자였다. 남자는 도와달라고 했다. 둘은 호수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호수에 뛰어들었을 때 남자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미 의식이 사라진 여자를 구하기 위해 도로까지 필사적으로 기어나왔다고 한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구급차를 부르기보다는 바로 둘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까지 올라오느라 녹초가 된 2사람을 차에 옮겼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여자는 이미 죽었다는 걸. 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다. 병원은 아직인가요? 남자에게 곧 있으면 도착한다고 계속 격려했다. 한참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2명은 바로 옮겨졌다. 그리고 자살이기에 경찰이 사정을 들으러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경찰이 왔다. 여태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 도로까지 나와 계셨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이 말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죠? 혹시 여자 말인가요? 여자는 이미 죽었던 것 같은데. 아, 그게 말이죠. 당신이 2사람을 만났다고 한 시각쯤엔 이미 2사람 모두 사망해 있었습니다. 가위녀.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가위녀라고 불리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30살이 조금 넘었을까? 긴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언제나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웃고 있었다.
가위녀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언제나 가위를 가지고 사각사각 허공을 자르고 있었다. 흉기를 휴대한 탓에 종종 경찰관이 가서 주의를 주곤 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가위를 들이대는 일은 없었고 자기 집 주변에서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가위녀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사를 간 것인지 죽은 것인지 어느새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친구 몇 명과 담력 시험을 하러 가기로 했다. 장소는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은 가위녀의 집이었다. 산기슭에 외로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단측집이었다. 다들 조금씩 들떠 있었지만 어두운 데다 음침한 분위기의 집이 보이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침 같이 왔던 여자아이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쓰레기나 실, 구슬 같은 것이 잔뜩 떨어져 있어서 발 디딜 곳도 없었다. 그렇지만 딱히 귀신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다. 방은 3개밖에 없었기에 여기저기 빙빙 돌면서 왔던 증거로 가져갈 물건을 찾기로 했다. 나는 안쪽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내게로 넘어졌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거대한 봉제 인형이었다. 다만 모양이 이상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봉제 인형의 머리 부분만을 잘라내 봉합한 사람처럼 만든 인형이었던 것이다. 개, 고양이, 곰부터 여자아이 인형까지 수많은 머리가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대로 도망쳤다. 우리가 담력 시험을 갔던 탓인지 얼마 뒤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위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체는 바로 나에게 쓰러졌던 봉제 인형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사인은 확실치 않지만 가위녀는 자신의 몸에 봉제 인형의 머리를 꿰매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진짜 동물의 썩은 머리도 꿰매져 있었다고 한다.